KF-21 스텔스 기술 돌파 비행 성공. 한국 제발 그만 좀 만들어라. 중국 탄식. SM-2 함대 공유도탄 2 개발. 고도 100에서 1000km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SM-3분가 도입된다. 방위사업청은 26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방추위 회의에서 해상탄 5탄 요격 유도탄을 해외 구매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SM-3 구매는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군사 판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25에서 2030년이며 총 사업비는 8,039억 원이다. 미국산 SM-3의 발당 가격이 200억 원 이상임을 고려할 때 도입 발수는 약 40발로 추정된다. SM-3는 해군 이지스 구축함 KDEX 배치에 배치된다. 방사청은 D 사업을 통해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함으로써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중간 단계에서 실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상승, 중간, 하강 단계를 거치는데 SM-3는 요격 고도가 높아 중간 단계에서 요격이 가능하다. SM-3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이상 탄도탄을 요격하는 미사일로 블록 1A의 요격 고도는 100에서 500km, 최신형인 블록 2A의 요격 고도는 100에서 1000km로 알려졌다. 요격 고도 40km 이하인 패트리어사 M3, 요격 고도 40에서 70km인 사드와 L3에 이어 요격 고도 100km 이상인 SM-3도 도입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군 당국의 구상이다. SM-3는 북한이 보유한 IRBM과 SLBM 위협에 대응하는 요격 체계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남측을 공격할 때는 주로 단거리 미사일이 활용될 것으로 보여 발당 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SM-3는 가격 대비 군사적 효율성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북한이 사거리 3000에서 5500km인 IRBM을 고각 발사하면 SM-3로 요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거리가 긴 IRBM을 고각 발사해 남측을 공격할지는 의문이다. 고각 발사는 주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때 사거리를 제한하기 위해 이용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SM-3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부터 SM-3는 북한의 대남 공격대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SM-3 도입은 미국 MD 체계 편입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혀 별개라며 탄도미사일 하강 단계 요격 미사일만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요격고도 100km 이상 중간 단계 요격 미사일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추위에선 울산급 배치 함정 건조 계획과 장거리공 대공유도탄 국내 개발도 의결됐다. 울산급 배치 사업은 노후한 초계함과 호위함 등 경비 함정을 대체하는 최신 호위함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3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조 2,525억 원이다. 장거리공 대공유도탄 사업은 한국형 전투기 KF-21에 장착할 공대공 미사일을 국내 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D 사업을 통해 KF-21의 작전 수행 능력과 생존성이 확보되고 국내 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원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유지가 기대된다며 국산 공대공 유도탄을 KF-21 기본 무장으로 장착할 경우 수출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북 추가 파병 논의
너 군용기. 북 공군기지 들렀다 귀환 주목. 러시아 파병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전 세계가 그 파장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군용기가 북한을 방문한 뒤 모스크바로 복귀한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도 25일 사실상 러시아 파병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25일 현지 시간 비행 항로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러시아 특수비행편대가 운영하는 일류신 I-1-96 항공기 한 대가 북한 황주 공군 기지를 출발해 이튿날인 24일 아침 러시아 모스크바 근처에 착륙했다고 영국 아이뉴스가 보도했다. I-1-96은 승객 혹은 화물을 싣는 용도로 사용되며 235명에서 최대 436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앞서 지난 23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엔키뉴스는 러시아 특수비행편대가 운영하는 R-96-300 항공기가 이날 모스크바를 출발해 평양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항공기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수행하는 크렘린궁 팀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러시아 고위급 대표단이 방북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다만 두 항공기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엔케뉴스는 앞서 지난 17일에도 러시아 공군기 일류신 IL-62m이 평양에 착륙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최근 러시아 항공기의 북한 방문이 잦아지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을 추가로 더 파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아이뉴스는 전했다. 지난 24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에서 훈련받은 북한군 첫 번째 병력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등 전장에 배치됐으며 현재 약 1만 2천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국가정보원도 이날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이 3천여 명에 달하며 12월까지 파병 규모가 모두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존 커비 백악관도 23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10월 초에서 중반 사이에 최소 3,000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북한군 파병 사실을 확인했다. 군사 전문가 알렉산더 로드는 아이뉴스에 부리는 군수품과 병력을 이동시키기 위해 항공기와 철로 선박을 북한이 이용하는 것을 보았다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정도는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3. 북한군 쿠르스크서 목격 전선 투입 임박 정황 속속. 북한 정부는 25일 러시아 파병 여부에 대해 확인 불가 입장을 취하면서도 굳이 부인하지는 않았다.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파병을 공식화한 지 일주일 만에 엔첸디, 긍정도 부정도 아님, 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로 들어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 중인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날 북한은 외무성 부상의 언론 질의응답 형식으로 러시아 파병 관련 외신 보도에 이같이 반응했다. 이는 북측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때 흔히 활용하는 방식이다. 북측은 보도에서 외무성은 국방성이 하는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이 러시아 파병에 대해 따로 확인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애매하게 가정법을 쓰면서도 북한군 파병에 대한 정당성을 강변하려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같은 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27에서 28일 북한군을 전투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을 인용해 러시아 서부 최전방 격전지인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이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사브리나 식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전투에 참여한다면 그들은 공동 교전국이 된다. 매우 심각한 이슈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평화를 촉구하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을 비웃는 모습을 보여 입길에 올랐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날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부대 행사에서 우크라이나에는 유엔 헌장, 국제법, 유엔 총회 결의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평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웃음을 비치며 불행히도 가정에서는 가끔 싸움도 일어난다고 받아쳤다. 국정원은 홍장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본부가 있는 벨기에를 방문해 북한군 파병 관련 동향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기호 국민이임 의원이 전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전쟁 조장 행위로 규정하고 규탄 대회를 여러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의 의례적인 응답이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